요소 제일 가까운 대우 2차 아파트. 거기서 소문관리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방음벽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크게 이슈된 건 없는데 그분들이 좀 더 지켜보자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그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 목적은 이 설비가 어떤 이 정부 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공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 요거의 정책을 이행하는 것에 플러스해서 이 신시가지 내에 열을 갖다가 그러니까 열 공급을 갖다 원활하게 하면서 가격을 좀 이렇게 올라가는 걸 갖다 막기 위한 열만 그 가격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설비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여기가 소각장이 2개가 있었어요. 근데 공짜로 해가지고 열 공급했거든요. 소각장 쓰레기를 태우고 하니까. 그래서 공짜로 했는데 지금은 소각장이 1개가 폐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서부산 쪽에 소각장이 크게 대형으로 생기면서 거기에 이제 쓰레기가 많이 가게 되니까 굳이 여기는 2개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1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열을 갖다 이렇게 받다가 한 15%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요금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올라가는 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그 요금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설비가 플러스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도 생산하면서 열도 나오는 것이 연료전입니다. 물론 타입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함양군에 설치하는 건 열은 안 나오고 전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SOFG 타입인데 목적은 그런 목적을 해가지고 여기 이 설비가 들었을 거예요. 사업 규모는 30.8메가와트입니다. 요 30.8메가와트를 갖다 1년간 365일 다 운전하면은 약 25만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이 전력량은 해운대 구, 반송까지 내가 구를 따졌을 때 14%. 요 신시여가지만 놓고 보면 약 75% 정도의 전기를 갖다가 커버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열은 연간 24만 기가칼로리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습니다. 나오고 연료전지는 발전하면 열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 열을 갖다가 이용하기 해가지고 해수대가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연간 24만 기가칼로리를 갖다가 생산하고 이것은 이 지역 약 80%를 갖다가 커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절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열은 나오지만 저기서 안 쓰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열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은 한 50에서 60%. 이렇게 예, 부지는 여기 해운대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 내에 약 3,800제곱미터, 1,200평 정도. 연면적은 7,900제곱미터. 공사 기간은 2015년 11월 21일 해가지고 2017년 6월 21일 해가지고 1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설비만 설치됐더라도 이런 설비를 갖다가 국내에서 한 대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리고 두산 타협에서는 처음으로 크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처음 하는 것이죠. 여건이 여러 가지 오래 걸렸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타협을 하더라도 거의 한 14개월 정도면은 뭐 SOFC 타입 같은 거는 열을 이용하니까 더 짧아지죠. 사업비는 1,808억이고요. 우리 자본, 그러니까 4개 주주사가 부담하는 그것이 10% 해가지고 181억이고, 나머지는 금융대출을 받습니다. 뒤에 좀 이따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사는 이제 부산시부터 해가지고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4개가 이제 우리 그 주주사입니다.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 사업을 갖다가 계속 운영하는 자금을 대고 수익이 나면은 이제 정부 만약에 직접 나면 나는 것도 커버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주 1대 주주는 한국수력운자를 해가지고 REC를 갖다 60% 가져요. REC는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일종의 그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발전하는 데 대한 정부 지원금과 같은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 REC를 받습니다. 연료전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단 전기 생산량의 한 2배 정도를 이렇게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시장 가격에 따라 차이겠지만 초기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좀 REC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지는 못하지만은 하여튼 정부 지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요 REC를 갖다가 60%를 갖다가 한 손에 가지고
왜냐하면 발전사는 500메가와트 이상을 발전하게 되면은 거기에 지금은 6%를 갖다가 신재생 에너지를 자기가 발전하든지 그래 않으면은 발전하는 우리 같은 발전사 이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한수원 같은 거는 발전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6%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걸 갖다가 이제 우리 부천은 60%를 가져가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도시가스는 LNG를 갖다가 운동하겠죠. 그래서 지분이 28%. 부산시는 열을 갖다가 가져가요. 그리고 이 땅을 갖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임대를 해줘요. 그래서 지분율은 23.5%. 삼성물산은 이 설비를 갖다가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 기자재, 연료전지를 갖다가 우리 구매를 하고, 그리고 현장 설치하는 요걸 갖다가 전반적으로 건축을 가서 빚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를 듣는데 저희 회사의 90% 자금은 신한은행이 대주단을 해가지고 투자사를 갖다가 농협이라든가 보험사 이래가지고 크게 4개, 5개 그러니까 대주단을 갖다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인데 1627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자를 갖다가 줍니다. 이자가 저희들은 3,400원.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매년 1년 거치해가지고 15년 분할 상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설비를 운영하면서 약 158억 정도를 갖다가 매년 금융회사 쪽으로 해줍니다. 저희들 수익의 대부분은 전력 거래소를 통한 전기 판매 수입입니다. 근데 저희 수익은 내가 전기 판매 수입하고 그 다음 열 판매 수입 두 가지거든요. 전기 판매 수익이 약 한 90에서 95%, 열 판매 수익이 5에서 10%. 근데 열은 어찌 보면 부수적이죠. 왜냐하면 연료전 발전을 하면은 열은 나오는데 그 열을 갖다가 이용을 하면은 돈이 되는 것이고 이용을 못하면은 그냥 내려주고 나요. 그 이제 우리 CC가 이쪽에 크게 안고 있으니까 이게 공부한 경기 목적이 되다 보니까 좋아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90%하고 10 구매하고 이 부분 합쳐가지고 수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들 조직입니다. 조직은 전체 인원은 사장님 포함해가지고 팀은 2팀이고 전체 인원은 12명입니다. 관리팀 4사람이고 팀장 하나 해다 팀은 3사람이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질문 대상이면 질문하시고 조금 관심이 많은 것 같은 경우가 제가 이래 지금 오셨을 때 견학하면서 주로 질문을 받는 것이 소음이 어떠냐, 뭐 전자파, 그 다음에 공해 문제, 빛. 예. 그 부분을 주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하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좀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상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혹시 뭐 질문 있으면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술팀은 저하고 팀장하고 그러니까 팀은 6명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2명이고 저희들은 이제 24시간 설비를 갖다가 유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야간에 근무를 하면서 보안 설비 그리고 연료전지 발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전기된 것이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장 할 것 없이 연료전지를 제작한 업체에서 유지 보수를 갖다가 계약을 맺습니다. 10년을 하든지 20년을 하든지 대부분 요즘 같은 경우는 20년 단위로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20년을 합니다. 20년하고 1년에 약 88억 정도를 갖다가 유지비로 연료전지에 대해서 수리하는 그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 사람들은 92% 이상을 가동률을 갖다가 내야 됩니다. 가동률을 못 내면은 페널티는 돈을 우리한테 내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 같은 경우도 초기에 자기들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품질관리상에 문제가 된 그런 기기에서 가지고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동률이 지금 보시면 86% 정도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1억 정도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해가지고 가동률이 높아진다. 그러려면은 92%씩 된다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해줘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받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교육은 39.6%. 그렇게 해가지고 두산 프리드셀에서 8명이 상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 근거는 장기 유지 보수 계약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시설 운영 현황은 현재 80 가동률이 80.1%인데 이거는 현재까지 쭉 누계 가동 조기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약 가동률은 92%, 계약 가동률은 아직 미치죠. 그리고 효율은 39%.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9%인데 그 SOFC 같은 경우는 60%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전기만 생산하니까. 뭐 두산에서는 이제 92%를 갖다가 올해는 달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고 열 해수량은 이제 14% 해가지고 여름철이다 보니까 해수되는 게 거의 적습니다. 민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딱 한 건 해가지고 여기서 250m 떨어진 아파트 여기에 이야기 나와가지고 근데 아파트도 보면은 10층 이하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5층에서 제기돼가지고 저희들이 방부대를 설치했습니다. 기준치가 낮에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이동이 많기 때문에 낮에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분들도 낮에는 실제로 차량 이동하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심야 시간대 그럴 때 소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심야 시간대 방음벽을 설치를 하고 나서 보니까 43데시 기준치는 45데시 그래서 기준치보다는 근데 이것도 날씨에 따라 가지고 뭐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귀뚜라미 많이 뛰니까 매미 오는 소리도 있고 또 심야 시간대도 보면 차량이 더 많을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 일찍지 않는데 나름대로 막 서로 이렇게 이해를 갖다가 하는 측면에서 있습니다. 예, 요것은 저희 회사 중앙에 이제 건물 배치에 대한 지금 민원이 발생된 데가 요 부분이거든요. 요 2차 아파트 여기서 이제 250m 떨어지고 여기가 100원이고 여기가 이제 해운대 롯데 4차 아파트 여기가 도로 건너면 약 300m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요 제일 가까운 이쪽이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저희들 그것도 민원도 한여름철에 그때 7월 30일인가요? 한여름철에 완전 문을 열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 자기들도 여름철 이때 아니면은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닌데 여름철에 문을 열어놓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좋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냈습니다. 예, 요거는 뭐 그 배치인데 대충 말씀드리면 이제 관리설비동이 있고 그다음에 발전설비동이 여기 이제 연료전지가 70대가 1층과 2층이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위에 냉각물질이 설치되는데 이것이 소음의 주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열해수 설비동 해가지고 이제 이것은 요 연료전지에서 발생된 열을 갖다가 펌프, 여섯 펌프를 돌려가지고 열을 해수를 해가지고 집단 에너지를 보내주기 위해 중요한 겁니다. 함량 같은 경우는 여기 없죠. 질소 저장고는 연료전지가 운영되다가 정지가 됐을 때 그 내부에 있는 단전되는 가스 그걸 갖다가 질소를 해가지고 풀어내고 질소가 왜냐면 안정된 가스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것은 그 금강시의 모습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있는 곳이 요 공부실이고요. 전기실이 1층과 2층에 있고 요 위에 이제 제어실하고 사무실이 있고 연료전지가 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1층에 35대, 2층에 35대, 요 위에 있는 ACM 요것이 소음의 주원인이고 저희들이 방음벽을 이렇게 쫙 하면서 씌워서 여기 보시면 안 돼요. 예, 연료전지의 기본 원리인데요. 아실 것 같은데 조금만 이야기를 드리면은 뭐 원리는 간단합니다.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을 하면은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을 하면 물이 되면서 전기하고 열이 발생된다. 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소를 갖다가 공급해야 되는데 수소를 갖다가 이렇게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물을 전기 분해하든지 그래 안 하면은 도시가스라든가 이 가스에서 메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가스에서 수소를 갖다가 추출하는 메탄이 CH4 해가지고 수소 분자가 많거든요. 그 수소를 갖다가 뽑아내가지고 산소 반응시켜요. 그런데 물을 전기 분해시킨다는 거는 전기로 가지고 분해시켜가지고 다시 또 발전한다는 거는 이 어불성설이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임하는 것이 도시가스.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갖다가 추출해가지고 CH4니까 거기서 H4를 뽑아내가지고 그거하고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시키는 이것을 여기저기 다 그렇게 국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저 대산연료전지 해가지고 거기는 화학공장이 이제 프로세스 운영하는 중에 수소가 나옵니다. 그 수소를 갖다가 집어야 하거든요. 거기는 CO2가 안 나옵니다. C가 없잖아요. CH4인데 도시가스 안 쓰니까 C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확실한 청정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준공은 안 된 상태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고 시운전 단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내에서 거기하고 요 온산 쪽하고 지금 두 군데를 갖다 부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소를 갖다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LNG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다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뭐 그걸 갖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우리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연료 전지를 갖다 블락으로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이제 설명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시가스 CH4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이제 EH2 이 스팀입니다. 수소를 개질할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스팀 개질 방식입니다. 스팀이 이렇게 확 배관에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배관에다가 도시가스를 팍 집어넣으면은 이와 같이 분리가 돼요. 사가의 수소 분자하고 CO2가 분리돼요. CO2는 대기 중으로 날아가고 4H2 요 수소만 딱 뽑아가지고 요 셀스택에서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전기합적으로 이 반응하면은 물이 되면서 전기하고 열이 빠집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전기는 DC니까 DC를 AC로 바꿔가지고 송전을 시켜요. 그 다음에 발생되는 열은 열교환기를 거쳐가지고 집단 에너지를 이렇게 해수를 하든지 해수가 안 되면은 대기 중에 이렇게 냉각시키는 ECM2 이것이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 현장에 설치되는 연료전지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 이것은 그걸 갖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든 것이 물론 두산하고 협의가 됐는데 강릉에서 수소가 뭐 폭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또 여기 오신 분들마다 그걸 묻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해가지고 사실 이걸 갖다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은 정압기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저희들 받는 거는 4kg per 제곱센티 좀 높죠. 요 정압기에서 4kg 갖다 1kg per 제곱센티로 압력을 다운시켜버려요. 다운시키고 일정한 압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정압기에서 나온 것이 연료전지 여기 이제 70대가 있는데 연료전지가 한 개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이 레귤레이터를 해가지고 그 1kg짜리를 갖다 0.03kg per 제곱센티를 더 다운시켜버리는 거지. 그래가 연료전지를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내 압력은 굉장히 낮죠. 0.03kg 굉장히 낮은 압력. 그러니까 흘러가면서 발생되는 거예요. 요것이 들어가가지고 요 압력에 미세한 압력이 요 도시가스 들어가가지고 연료 개질부에서는 항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소를 갖다가 개질합니다. 그래서 나온 수소가 요 셀스택에서 여기 수소하고 공기 중에 산소 요거를 손풍기를 뿌려줬습니다. 물론 손풍기를 뿌릴 때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필터링을 거치거든요. 거기에 1마이크로짜리 굉장히 미세한 그러니까 우리 요 미세먼지를 다 잡아내는 아주 미세한 필터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라든가 그 다음에 그 연료전지 발전소가 공기 정화 효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발생되는 전기는 전기 제어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동 변전소까지 발생된 열은 온도 제어부에서 열 해수가 될 때는 집단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지 공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기 주기 냉각기를 해가지고 냉각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는 상호 유기적으로 활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뭐 이렇게 안에 많이 모여가지고 압력이 확 탱크가 지금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폭발을 우리가 없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또 만약에 저가 흘러가는 중에서 수소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새 나오면은 바로 그 디텍터가 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지해가지고 바로 셧다운을 시키게끔 돼 있고 또 내부 온도가 올라가도 바로 정지시키게끔 돼 있고 그래서 안전이 2중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소는 우리나라 운수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게 수소입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용기라든가 그래 해가지고 안에 모으지 않으면 그냥 바로 날아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소가 새가지고 폭발할 우려는 어떤 밀폐된 용기 그 안에서 수소가 새가지고 채집되어 있을 때 뭔가 불꽃이 탁 튀었을 때 폭발하지 그같이 공기中오픈됐을 때 절대 폭발이 없다. 그런 제가 말씀드리고 또 연료전지가 지금까지 해가지고 어떤 그런 폭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예, 이것은 그 현장에 설치된 연료전지 구조인데요. 물론 저기 함량에 설치된 거하고는 좀 타입이 다릅니다. 우리는 440kg지만 함량은 50kg인가요? 1kg짜리인가요? 예, 1kg짜리고 타입은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데 단지 이제 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없죠. 이 부분이 자체적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시키게끔 우리는 이걸 이용할 수 있게끔 얘를 갖다 횟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비가 조금 복잡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길이가 8.5m고 2.6m고 여기 8.6m고 여기 2.5m고 여기 3m 컨테이너 다 큰 거 있잖아요. 그 크기 그 안에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갖다가 이렇게 뽑아내기 위한 연료 기질부 이 부분이 있고 여기서 나온 수소하고 공기 중에 산소를 갖다 불화를 반응시키는 젤스텍 하시는 거. 이 젤스텍이 사실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전기를 갖다가 DC를 AC를 바꾸고 송전시키기 위한 전력 지원고예요. 그 다음에 발생된 열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계속 열이 축적되면 안 되니까 열을 횟수를 해가지고 냉각시키든지 아니면은 장부 ACM 쪽으로 해가 냉각시키든지 열 횟수 쪽에 온도 지원. 요 4개가 이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한 대가 저희들은 440kW 만점 타격. 그래서 이런 것이 70대가 현장에 설치되어 있고 그 전체를 다 합쳤을 때 30.8MW. 예, 이거는 전기 설비 개통도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연료전지에서 형성된 걸 전기실에서 480을 2만 정도로 승합을 시켜서 지중 송전설로를 이용해서 자동 배전소를 만듭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저희들은 2.5km. 네, 여기서 열을 회수하는 그걸 갖다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방향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은 연료전지의 어떤 장점 그걸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기존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도시가스를 갖다가 태워가지고 스팀을 만듭니다. 고온과합의 스팀 만들어가지고 그 고온과합으로 해가지고 터빈을 돌리고 터빈에 또 달려있는 발전기도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전기가 생산되거든요. 그 나온 전기를 갖다가 송전선로를 거쳐가지고 가정 또는 산업체를 가면 그 효율이 30%에서 요즘 좀 좋아져가지고 35% 그런데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갖다가 배출해가지고 전기화학적으로 반응해서 발전해서 이라고 전기가 생성되니까 80에서 90% 우리 같은 경우는 열을 갖다 풀어 이용할 때 열을 해소해가지고 이용할 때 80에서 90%를 나온답니다. 만약에 열을 해소 안 하는 SFC 같은 경우에는 60%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전기만. 근데 우리는 전기만 놓고 보면 한 40%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전기만 이용할 때는 60% 해가지고 SFC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열 이용하는 곳에는 SFC를 갖다가 곳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높다. 그 다음에 송전 손실이라든가 송전 설비 구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있다. 요거는 분산행입니다. 분산행은 그 수요가 있는 근처, 제 근처하는 위치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하니까 주로 송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쓰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생산 전기를 갖다 이 자동 CC까지 내서 한 75% 쓰거든요. 그러니까 송전할 손실이 없습니다. 불과 2.5kg 떨어진 요것도 보면은 22,900이니까 내부
내부 시내슬로죠. 시내슬로 내부 다 22,900이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정전 손실에 대한 설비 구축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손실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기 오염이라든가 오폐수 물질 발생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있다 그러면 이 설비도 여기에 설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나서도 수탁에 민원이 제기됐을 거고. 그래서 이 설비는 여러 가지 뭐 대기 오염 문제자 항이라든가 그다음 질소 산화물 이런 건데 그 나오는 것이 항 같은 거는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질소 산화물 같은 거는 아주 미미하게 나왔지만은 전체 그 기준 양에 벌써 한 0.05% 정도 아주 미미하게. 그 다음에 배수 같은 거는 저희도 아직 그 배수 처리할 설비가 없습니다. 물 자체가 나오는 것이 그 엄축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은 실질적으로 대기 온도가 낮으면은 자체적으로 생산된 물을 갖다 이용을 하게 돼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증발돼 나가는 양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또 생산되는 것보다도 증발되는 양이 많으니까 보충을 시켜주기 위한 설비만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보충해주는 설비는 있지만은 열을 뭐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배수 처리한다든가 보수 처리한다든가 그런 설비는 없다. 갖다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 물질도 없고 배수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설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이걸 때 운영하는데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걸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 가동률을 보시면은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95%입니다. 왜냐하면은 1년 12달 설비 고장만 없으면 다시 돌아가요.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오늘 태양광 좀 돌아가야 되겠네요. 날씨 흐리도 그렇죠. 비와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밤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그래도 햇빛 좋은데 17%. 우리는 사실 여기보다 더 안 좋죠. 그 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는 25.8%. 그러니까 요즘 연료전지를 갖다가 곳곳에 설치. 그리고 태양광하고 그다음 풍력 같은 경우는 단속적이잖아요. 전기가 생산되는 낮에는 생산되지만은 밤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하는 사람은 계속 써야죠. 어찌 뭐 밤에 더 많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즘 설치하는 ESS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사실 ESS도 요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어가지고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연료전지는 전혀 그런 필요가 없으니까 365일 주야 장치 돌아가니까 안정적이죠. 그래서 연료전지를 갖다가 요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니까 그만큼 가격이 좀 높다는 거. 그것이 흠이죠. 그것만 아니다면은 연료전지 이게 최상위죠. 내부적으로 어차피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정부 지원금이라든가 REC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밀도 이런 부분이 다른 거에 대해서 어떠하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현장에 설치된 연료전지를 갖다 1년간 돌렸을 때 환경 개선 효과입니다. CO2 같은 경우에는 이 안 넣으면은 참 확실한데 CO2가 나옵니다. CO2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근본적으로 도시가스가 NH와 CH4잖아요. 거기 시성이 있거든요. 거기 시성을 해가지고 개질되면서 나와가는 게 CO2가 대기 중에 날아간다고 했죠. 그래서 CO2는 나오는데 다른 그거 태워서 CO2는 도시가스를 태워가지고 하는 그러한 설비에 비해 가지고는 한 40% 정도 나온다. 적게 나오죠. 그래서 500톤 정도 절감된다. 그 다음에 NOx. 이것은 이것이 진짜 나쁜 공해 오염물질이거든요. 이것은 1.5톤 정도 절감된다.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다른 설비 쪽 같은 경우는 MCFC가 이제 후속과 에너지에서 만들고 하는데 그때 같은 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른 발전 설비 같은 것도 물을 끓이가 가니까 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드릴 그런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 보충해 주는 거, 내부적으로 생성된 물을 갖다가 순환해서 활용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5,300톤 정도로 증가한다. 그다음 공기 정화 효과. 이것은 앞에 여기까지는 한 대. 그러니까 요 제 같은 경우는 한 대를 갖다 기준하고 요거는 70대.
저희들 현장에서 있는 70대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1,540톤 정도를 갖다가 증가합니다. 이것은 성인 28만 명이 연간 호흡할 수 있는 양입니다. 어쨌든 공기 정화 효과가 그만큼 있다. 이런 거는 또 사실입니다. 예, 이건 이제 수진 행사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9개월 걸렸고 시운전 하는 것이 한 8개월 걸렸고 준비하는 기간 3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특별하게 시청을 해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세요. 예, 사업 추진 효과입니다. 군산행 신재생 에너지 단 정책, 적극적으로 기여합니다. 공의 친환경 공유의 안정적인 24시간 운영하는 에너지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저렴한 대체 열은 난방이랍니다. 지역난방 열 생산 비용을 절감을 했다. 1기가칼로리 열을 생산하는데 보일러 같은 10만 원인데 저희들 이용하면 53,000원. 그래서 그만큼 48% 정도 낮은 가격으로 나옵니다. 네, 열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 지역의 신재생 보급으로 상승시켰고, 그리고 이 지역이 관광도시입니다. 해운대 이쪽이. 이 관광도시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설계로서 그리고 지금까지는 국내 도심 지역에서 설치된 것 중에서 가장 큽니다. 연료전지 규모로서 가장 큰 거는 경기도 바란산업단지. 거기에 있는 58.8메가 경기 그린 에너지입니다. 그거는 이제 포스코 에너지에서 공급한 MCFC 타입이거든요. 명탄산인데 그것이 가장 큰데 현재 운영하는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빼고 나서는 현재까지는 우리가 가장 실적도 아직까지는 물론 만족한 실적까지 안 나오죠. 가동률 92%까지 딱 나오면 최상인데 아직 그까지는 안 나와가지고 더 아쉽게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까지 설명드렸고요. 요 다른 질문 받고 나서 그 하면은 왜 제어실 가가지고 실제 운영되는 상황 보시고 그 다음에 현장은